이제 교양 영어 수업, 그다음 이제 전공 수업, 그다음 이제 수업 설강하고 수업 이제 관련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 이렇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과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번 학기 때부터 바뀐 사이버 캠퍼스를 어떻게 보면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 많은 기능이 있지만 주로 이제 쓸 수 있는 학습자들한테 주요 많이 쓰이고 교수자들한테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 기능과 그다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사이버 캠퍼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 간단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그 웹 브라우저로 이렇게 지금 포털 이렇게 웹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portal.cnu.ac.kr을 통해서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 캠퍼스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상단에 파란색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캠퍼스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로그인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뭐 DCS, 뭐 learning.cnu.ac.kr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포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시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뭐 이메일도 확인하고 사이버 캠퍼스도 접속을 하고 다양한 정보를 포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계정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학기를 지정해서 이렇게 이전에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공지사항과 자료실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이 이렇게 업로드가 됩니다.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이렇게 공지사항 자료실을 올리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공지사항 같은 경우를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자주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상단에 어떤 것이 올라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로 수업 운영을 하다가 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좀 뭐가 장애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공지사항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장애 여부에 대해서 공지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애로사항, 장애사항 같은 건 대체로 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전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전화를 하시기 전에 이런 이제 공지사항을 통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자료실에 가면 일단은 강의 자료 아니면 이렇게 강의 자료라고 하기보다는 강의를 어떻게 하면 찍을 수 있게 하는 자료, 그다음 LMS 시스템, 파노토 이런 시스템 자료에 대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다. 대체로 이 매뉴얼에 모든 기능에 대한 그 소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좋겠지만 이번 강의는 제가 조금 이렇게 중요한 부분, 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 매뉴얼 안에서 좀 골라서 이렇게 안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남대학교 로고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렇게 보면 어, LCMS, 파노프토 영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파노프토 들어갈 때는 이 파노프토 동영상을 찍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LCMS라고 해가지고 중앙 이제 클라우드 나의 폴더나 서버에서 이제 내가 그 교육용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싶다 하면 LCMS 이 콘텐츠를 활용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직접 사이버 캠퍼스 각 회차별로 이렇게 파일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LCMS 콘텐츠 이 기능 아카이브를 통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어가는 부분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포털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는 사이버 캠퍼스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는데요. 요 상단에 있을 거예요. 사이버 캠퍼스 클릭을 하시면 직접 내가 따로 아이디 비밀번호, 교본 비밀번호를 치지 않고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전 URL 그 주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이버 캠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그래서 제가 신규 사이버 캠퍼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데요. 신규 사이버 캠퍼스는
두 개의 업체가 이렇게 블렌디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디유넷이라고 해서 동아미디어 그룹에서 있는 그 업체 디유넷, 산하 디유넷이나 업체에서 만든 스마트 러닝 시스템, 이 사이버 캠퍼스 플랫폼입니다. 이거를 충남대학교 환경에 맞게 이렇게 재구성되어 있어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동영상 플랫폼은 파놉토예요. 그래서 파놉토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파놉토가 대학 강의계에 넷플릭스를 꿈꾸다 이런 걸 이제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단국대학교 박경철 교수님이라고 구글 에듀케이터에서 이노베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요. 이 정도로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 상위 50개 대학 중 70%가 파놉토를 사용하고 있다. 파놉토 하니까 그 제가 어원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파놉티콘, 제러미 벤다인 파놉티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여러 죄수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는 그런 관점의 그런 이제 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놉토란 플랫폼이 되게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 좀 유명한 플랫폼이다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이거 많이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플랫폼이라는 걸 꼭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 디유넷이라고 해서 동아 미디어 그룹에서 있는 그 이 LMS 시스템도 많은 학교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안정된 프로그램이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고요. 파놉토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동영상 녹화 편집 기능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전 사이버 캠퍼스나 기타 뭐 동영상을 편집을 하려면 곰믹스나 기타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영상을 자르고 편집하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파놉토 안에 자체 편집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체 녹화 기능이 웹브라우저에도 있고 그 다음 자체 프로그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원샷 원킬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있고요. 그다음 동영상 콘텐츠 관리. 파놉토 플랫폼을 통해서 녹화한 동영상을 올리면요. 내가 여태까지 올렸던 동영상 녹화에 대해서 리스트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콘텐츠 매니지먼트를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게 또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동영상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권장을 했을 때는 아무리 줌을 많이 쓰던지 아니면 그다음 이제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파놉토, 교육용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디오 플랫폼인 파놉토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파놉토사에서는 이 실시간 스트리밍에 대해서 동시 접속자 4만 명까지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번 강의에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은 건데 뭐 많은 교수님들이 이렇게 줌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이브 수업을 하실 건데 이 실시간 스트리밍 주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다 끄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나의 영상을 송출하는 수업, 어떻게 보면 수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질문이나 기타 커멘트나 뭐 그런 거는 내가 채팅이나 토론 이런 기능을 통해서 즉석으로 받고 싶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은 이 파놉토 플랫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유튜브나 줌, 특히 줌 같은 경우에는 720프레임, 어떻게 보면 HD 화질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송을 해요. 아무래도 줌이란 게 비디오 컨퍼런스 프로그램이고 교육용 목적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화질을 좀 다운을 시켜가지고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저화질의 영상이 학생들한테 송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나는 조금 고화질의 영상과 교육 자료를 학생들에게 송출을 하고 방송을 하고 싶다 하시면 파놉토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지 않지만 한 5초, 10초 뒤에 걸 잠깐 동기화시 시키지 않고 뒤에 걸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능이 돼요. 어떻게 보면 조금 뒤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현재 라이브는 아니지만 살짝 시간차를 둔 라이브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늦게 들어온 학생들이 이미 기존에 살짝 녹화되어 있는 파노토 실시간 스트리밍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늦게 들어왔지만 첫 수업부터 동시에 듣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동영상 검색, 뭐 시스템 통합. 시스템 통합은 지금 LMS 시스템하고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다양한 이제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모바일 동영상. 제가 이번 신규 사이버 캠퍼스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강력한 장점으로 좀 판단하는 게 이전 구형 이런 cnu.ac.kr에서는 PC 기반이었어요. PC 기반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사이버 캠퍼스는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반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상담을 하면 간간히 사이버 캠퍼스에 어떤 첨부 파일을 올렸는데 업로드가 안 된다. 그래서 아니 PC로 하면 업로드가 다 될 텐데 왜 안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이렇게 파일을 올리고 있대요. 그래서 첨부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전 사이버 캠퍼스 버전에서는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정도로 요즘은 본인 학생들이 PC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OS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대체로 PC OS 환경은 윈도우즈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뭐 아이패드나 맥 같은 걸 많이 쓰는 어떻게 보면 맥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많이 쓰고 다양한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범용성 차원에서 되게 중요시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PC 출하 대수보단 모바일 기기 출하 대수가 지금 더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면요,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아이패드로 다 사용합니다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이런 니즈를 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모바일 기기에서도 손쉽게 접속을 할 수 있고 그다음 PC에서는 당연히 손쉽게 접속을 할 수 있고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을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 부분의 장점을 살려주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이전 이제 사이버 캠퍼스 디자인은 되게 이제 PC다웠어요. 또 딱 이제 어떻게 보면 PC다운데 지금은 이제 파란색에 딱 직관적으로 어떤 환경에 딱 감응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감응형 이제 어떻게 보면 웹이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화면 크기든지 아니면 작은 화면 크기든지 패드형 태블릿 패드형 이제 크기든지 PC의 큰 화면이든지 그거의 환경에 감응형 맞춰져 가지고 그 동일한 환경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더 강력한 기능의 클라우드 기능 이제 삽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고용량을 조금 이렇게 좋게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웨비나가 유행이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이제 웨비나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쓰고 있는데 뭐 교수님들이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줌이에요. 근데 줌은 아까도 제가 비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 교환을 할 때는 줌이란 플랫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주로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좀 강의를 하고 싶은 그런 플랫폼이면 아무래도 파노프토가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노프토는 FHD 그다음 FHD보다 더 높은 화소에 어떻게 보면 그 화질을 이렇게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고화질 그다음 그런 부분 퀄리티 부분에서 조금 좋은 영상을 학생들에게 쏴주고 싶다. 배포를 하고 싶다 하면 파노프토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노프토는 우리나라 SK CNC라고 SK 자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SK 대기업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이버 캠퍼스 콘텐츠 업로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를 올리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이버 캠퍼스를 어떻게 사용할 부분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시 화면 공유를 했는데요. 제가 시연용 테스트 강의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는 거는 뭐 교수님들 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뭐 공지사항, 뭐 회차 다 뜨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꼭 강의 계획서는 이렇게 들어가면요. 강의 계획서가 연동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차후 차세대 차세대 통합정보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가서 딱 들어가면요. 사이버 캠퍼스가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어서 강의 계획서가 딱 보여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체로 이 부분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2021 학번부터는 대체로 사이버 캠퍼스 안에 들어있는 그 강의 계획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연동이 되니까 같을 거예요. 여기서 강의 계획서를 많이 본다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학습 요소 관리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다음 학습 게시판, 출석 성적, 기타 관리.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요. 대체로 교수님들이 많이 보실 거는 강의 관리일 거예요. 강의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주차별로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자동 디폴트 값으로 15주, 고등교육법상은 15주 이상 수업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주 차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3학점짜리 수업은 1, 2, 3, 1시간씩 단위로 이렇게 지금 미리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2학점짜리 수업이면 1, 2회차 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조금 바뀐 게 바뀐 것보다는 조금 이제 학사지원과에서 좀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 동영상을 만약에 녹화해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50분을 다 녹화를 해달라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10분을 쉬는 시간을 하고 아니면 이전에 원격 교육 규정 그 동영상 녹화에 대한 원격 교육에 대해서 가이드가 있었을 때는 25분 이상 꼭 촬영을 해달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더 원활한 아니면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25분 수업을 만약에 딱 올리고 싶으시다. 25분에서 30분. 결론은 이제 50분 이하의 수업을 찍고 싶으시다 하면 이 동영상 한 개에 활동 학습을 하나씩 걸었으면 하는 이렇게 의미로 이렇게 안내 가이드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그 수업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라이브 수업을 하면 어차피 50분 수업을 거기다 하실 거예요. 시간에 딱 맞춰서 예를 들어서 2시간, 1시간 쪼개져 있으면 뭐 2시간 수업을 하시고 1시간 수업을 하시고 라이브 수업을 할 텐데 특히 이제 녹화 수업이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학생들에게 과제 부여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 50분을 녹화를 다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플립드 러닝,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학습이라는 개념 하에 내가 어떠한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융화시킬 수 있고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내가 포인트를 두고 싶으시다고 하면 25분, 30분 정도 녹화를 하시고 학습 활동을 주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아시다시피 1주차 나와 있고 1, 2, 3회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주차에 뭐 더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회차를 더 추가하시면 돼요. 지금 3까지 했으니까 4, 그다음 회차 제목, 그다음 시작 종료 일시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대체로 이렇게 2022학년도 1학기 수업은 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학습 요소 등록을 눌러보면요. 콘텐츠, 자료, 과제, 토론, 시험, 퀴즈. 그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1, 2, 3, 이 세 개가 의미하는 거는 동영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동영상 콘텐츠예요. 그래서 콘텐츠를 말하는 건데 콘텐츠를 세 개를 올려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출석 관리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한 비대면 질적 관리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콘텐츠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도 출석 인정을 하고 싶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보면 참여 점수나 태도 점수 아니면 출석 점수를 카운트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 여기다 더 추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토론, 시험, 퀴즈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콘텐츠는 영상, 자료는 어, 문서 자료를 얘기를 해요. 문서 자료는 대체로 PDF, HWP, DOC, DOCX 아니면 엑셀 파일 같은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과제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전에 사이버 캠퍼스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주로 이제 과제 출제는 요 사이버 캠퍼스에서 대면 수업이 대체로일 때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과제 출제. 근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예전에는 과제 출제를 과제 탭에서 따로 받았어요. 근데 주차별로 여기다 과제 탭을 만들어서 이 주차에 해당하는 과제를 직접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토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안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토론에 기능을 해서 뭐 올려놔요. 예를 들어서 어,
어떤 걸 많이 올려놓을 수 있냐면 학생들, 특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오늘 수업을 듣고 질문하고 싶은 걸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 올려라. 이렇게 매주 걸 수 있죠. 주차별로 꼭 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토론 카운트, 학생들이 이제 댓글이나 게시물을 쓰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여 점수를 좀 볼 수 있겠죠. 토론도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글을 잘 썼다, 못 썼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아시면 되고요. 시험과 퀴즈는 같은 기능이긴 한데 시험은 아무래도 이게 점수화가 되는 부분 있고요. 퀴즈도 같이 점수화가 돼 있지만 퀴즈는 아무래도 시험이라는 단어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 라이트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좀 낮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기능은 과제, 콘텐츠, 자료, 그다음 시험 기능입니다. 시험 기능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시험 기능, 특히 이제 100% 원격 수업만 하시는 분들은 시험도 어떻게 보면 사이버 캠퍼스에서 운영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사이버 캠퍼스라는 플랫폼 하나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렇게 혼동이 좀 덜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시험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구글에 있는 아무래도 구글 폼스를 활용한 시험 기능을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게 뭐 아무래도 더 좋다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 아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하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만 이렇게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은행에서 뭐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문제은행에서 이렇게 가보면요. 문제를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통해서 문제를 직접 대량의 문제를 엑셀 파일화한 텍스트를 엑셀 파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객관식 문제, 뭐 주관식 문제, 서술형 문제까지도 이렇게 다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걸 내가 잘 활용을 하고 있으면 문제은행이잖아요. 내가 문제를 계속 내고 은행에 계속 이렇게 저축하듯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현재 상태의 사이버 캠퍼스가 출범한 지 한 학기 됐잖아요. 대체로 이렇게 정보화 단계에서 시스템 하나 구축을 하면 최소 5년에서 10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5년에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의 자료가 쌓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문제은행을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계속 문제를 쌓아서 고품질 문제를 계속 가지고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잘 못 풀고 어떻게 보면 좀 문제 타당도가 떨어지는 건 내가 제거해서 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문제은행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속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부분 꼭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이 부분을 또 문제은행에 올린 것을 또 퀴즈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되게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문제 등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댓글을 달듯이 게시물을 쓰듯이 하는 부분이고요. 과제는 이미 뭐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내고 확인하는 부분. 그다음 자료실은 기타 전체 자료를 공유하는 기능.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료실에 자료를 올리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강의 관리 어떻게 보면 학습 요소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올려서 출석 반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파일 첨부를 통해서 이 부분도 학생들한테 출석 요소를 주고 어떻게 보면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걸 잘 관리할 수 있게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확인해 주시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간략을 했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 볼게요. 시연용 테스트 강의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딱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화면인데 특히 이제 강의 관리를 할 때 이 강의 관리 이것만 들어가셔도 다 나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수정을 하실 때는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점점점 3개 보이시나요? 이 점점점 3개 보이시죠? 수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업로드를 하고 제목과 학습 안내, 그다음 시작일, 종료일, 지각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의도에 따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걸 정확하게 관리를 하겠다면 지각을 주시는 게 맞죠.
그다음 출석 여부 이렇게 주실 수 있고요. 학습 도구는 온라인 시험, 강의 시험, 오프라인 강의 시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강의를 많이 했고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것도 비대면 위주의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강의 위주로 드리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가 종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일 때도 이렇게 다 제공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신다면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릴 수 있고요. 출석 인장 시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근데 50분에서 나는 뭐 강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잡설도 많이 했다 하시면 조금 줄여서 올려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타입은 동영상, 파노프토로 올릴 수 있는 동영상이 있고요. 그 다음 화상 강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접속자가 4만 명까지, 그 다음 이제 줌은 720 프레임이지만 1080 이상의 고화질도 할 수 있는 화상 강의, 파노프토. 그 대신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영상 송출 방식, 방송이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화상 강의, 뭐 아시다시피 줌이 있을 거예요. 줌을 만약에 예약을 하시면 초대 복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컨텐츠 링크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줌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웹 콘텐츠.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웹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를 접속해야 출석 인정이 되고 그 홈페이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동영상도 올려놓고 문제풀이 뭐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웹 방식으로 이렇게 읽기 자료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영문과에서는 영문학에서 기반으로 하면 뭐 구텐베르크 프로젝터에 있는 어떤 작품을 긁어가지고 내가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서 이걸 읽어오세요. 10분 이상 읽어오세요. 뭐 20분 이상 읽어오세요 하는 부분은 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겠죠. 특히 또 웹 콘텐츠를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홈페이지, 어떻게 연구용, 교육용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연구 교육용 홈페이지 접속 시간 아니면 거기에 있는 콘텐츠를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싶으시면 이 방식을 쓰면 되죠. 그 대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강의실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추석 시간 인정 여부가 있기 때문에 꼭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실 때는 만약에 이 URL을 접속할 때는 사이버 캠퍼스를 통해서 접속을 하길 바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반영 여부차다라고 꼭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아시다시피 유튜브 콘텐츠입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요즘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트래픽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인데요. 모든 것을 다 유튜브로 통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지금 유튜브의 플랫폼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정보가 되는 이런 영상들을 내가 강의 자료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이제 공유 이런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런 링크를 여기서 올려놓고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튜브 영상이 예를 들어서 15분짜리면 10분만 봐도 내가 출석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부분은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하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비메오 콘텐츠라고 있어요.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저가 이제 영상 쪽에 이제 아무래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와 비메오가 거의 동시에 회사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서비스 타임을 가졌는데 지금은 유튜브도 처음에는 이렇게 비메오하고 비슷했는데 비메오 쪽은 확실히 전공자와 영상 편집자, 영상 전공자들 위주로 가는 플랫폼이 갔어요. 그래서 대체로 고화질, 그다음 고성능의 음질 이런 부분에서 영상을 좀 신경 쓰는 이제 그런 게시자들은 다 비메오를 써요. 특히 예를 들어서 영상 관련 예술, 영상 예술 관련은 비메오 콘텐츠를 많이 쓰고요. 그다음 또 어디서 많이 쓰냐면요.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각 교회에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해서 그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이제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고 올릴 때는 비메오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히 이제 비메오를 많이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메오도 유튜브와 같이 어때 범용성이 커요. 어느 뭐 모바일에서도 잘 열리고 어느 기계에서도 잘 열립니다. 그 대신 더 잘 열리는데 화질도 고화질이네. 이러기 때문에 내가 고화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면 비메오 콘텐츠, 내가 비메오 계정을 사가지고 월 한 15불 정도 될 거예요. 그 돈을 내고 이 정도 이제 비메오를 구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올리는 거고요. 유튜브도 요즘은 고화질을 많이 제공을 해요. 그 대신 유튜브는 좀 장점이 있어요. 그 플랫폼마다 그 장단점이 있는데 유튜브는 내가 영상을 올려서 나의 영상, 내가 찍은 교육용 영상, 연구용 영상, 아니면 이런 뭘 알리고 싶은 영상, 좀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올리시는 권장드려요. 유튜브는
많이 어떤 정보를 확산시키는 용도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이런 특화가 돼 있다. 그다음 유튜브도 당연히 범용성이 좋습니다. 뭐 앱으로도 볼 수 있고 사이트로도 볼 수 있고 PC로도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콘텐츠를 올릴 때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시고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테드가 있는데요. 뭐 특히 이제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새로운 대학 영어 교양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테드도 테드 자체 영상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테드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여기다 올려가지고 테드 영상을 직접 불러올 수 있어요. 테드 같은 경우는 조금 보안에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만약 교육용 영상을 쓰려면 테드 org에 가가지고 이렇게 테드 영상을 따와야 돼요. 그래서 링크를 해서 저장을 해야 돼요. 특히 테드 영상 같은 경우는 15분에서 20분 되는 영상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보는데 출석 인정 시간은 꼭 정확하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제 출석 인정 시간에 대해서 이게 학생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오고요. 대학 원격 지원센터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과에서도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특히 이제 출석 인정, 불인정 이 여부가 뭐 1, 2분 차이로 많이 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이 영상을 30분짜리를 올렸다 하면 5분 정도는 이렇게 감해가지고 올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특히 서버 타임과 PC 타임이 조금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5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요즘은 PC는 대체로 이렇게 어느 기계가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대체로 요즘은 학생들은 노트북도 많이 쓰고 모바일도 많이 쓰고 태블릿도 많이 쓰는데 이게 다 통신 환경이 무선이에요. 이게 무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기화되는 부분이 조금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출석 인정 시간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 인정 시간을 만약에 올려주신다고 하면 그 시간을 조금 감해서 올려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출석 인정 시간은 꼭 확인해 주시고 출석 인정 시간이 안 돼서 미인정됐습니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학습 현황에서 고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빡빡하게 하시면 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민원적 요소가 많아요. 메일로도 많이 오고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데 출석 인정 시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우수리를 준다고 하잖아요. 여유를 조금 주시고 좀 인정을 주시는 시간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다 딱딱 떨어지면 좋긴 하지만 그러나 이 출석 인정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거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 특히 동영상으로 이제 대체로 녹화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 이제 학교에서도 이번에 수업 정상화의 일환으로 이렇게 줌 수업을 하면 줌 수업이 이렇게 어때 로컬 나의 PC나 아니면 클라우드에 이렇게 녹화가 될 거예요. 그 녹화 영상을 조금 잘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는 걸 권고한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니즈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필요성,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라이브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다시 복습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이게 민원이 많았대요. 저도 이렇게 총학 쪽 의견을 좀 들어봤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안내를 드리고 싶어서 다음 세션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영상을 쓰시다 보면 유튜브에 참 많은 영상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참 많은 영상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좀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아, 저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말고 그냥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내가 소유를 해서 조금 잘라서 수업 자료로 MP4 파일로 변환을 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쓰는 거는 딱 두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거는 KM 플레이어, KM 플레이어하고 그다음 1g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개를 많이 추천드리는데 특히 KM 플레이어는 지금 교수님들도 콤플레이어를 이제 어떻게 보면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KM 플레이어도 상당히 또 많이를 씁니다. 그래서 KM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국민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4K, 8K 영상도 재생을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KM 플레이어, 곰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곰 플레이어가 왜 유명해졌냐 하면 곰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영상을 보려면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해당 영상, 해당 예를 들어서 확장자, 코덱에 맞게 코덱을 일일이 다 설치를 했었어야 돼요. 내가 영상을 보고 싶은데 재생이 안 되고 검은색만 나오고 음성만 나오고, 또 어떤 영상은 화면만 나오고 음성은 안 나오고, 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곰플레이어가 파격적으로 코덱을 플레이어 안에다 다 담으면서 유명해진 겁니다. 여러 가지 내가 코덱을 찾아 설치하지 않아도 영상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선점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곰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일 거예요. 곰에서 아무래도 이제 광고를 많이 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점유율이 많이 내려가고 이제 이런 KM 플레이어나 다양한 기타 프로그램으로 많이 넘어갔는데요. 제가 KM 플레이어를 소개시켜 주는 이유는 뭐 이 플레이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중지를 해볼게요. KM 플레이어를 제가 이렇게 하면요. 이게 KM 플레이어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URL 다운로드라고 해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 다운받을 수 있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를 다운받아 볼게요. 제 요즘 알고리즘에 하얀 거탑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얀 거탑 영상을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MP4로 다운받아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소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교육용으로 가지고 편집하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이렇게 KM 플레이어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유튜브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법은 구글만 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나와요. 그 대신 좀 실패율이 적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눈에 잘 보이고 조금 신뢰도를 가지고 수 있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는 KM 플레이어에 이런 URL 다운로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으면 내가 교육 자료를 조금 재창조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유튜브 플랫폼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용 자료, 뭐 다큐멘터리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라 사용하고 싶으시면 내가 어떻게 보면 소유를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잠시간은. 그래서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있다. 내가 교육 자료를 재구성하는 데는 유튜브 영상을 좀 다운받을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도 엄연히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표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자료 썼다 꼭 언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업적 목적이 아닌 교육적 목적, 비영리 목적인 것을 꼭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작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뭐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꺼볼게요.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1g 플레이어 얘기를 했었는데요. 1g 플레이어도 그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1g 플레이어는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1g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치시면 1g 플레이어 사이트가 가요. 그래서 뭐 1g 넷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거예요. 이 1g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량이 적고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지 않아서 좀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그 대신 유튜브 동영상 음원 추출 방법으로 또 유명해진 프로그램이에요. 뭐 곰플레이어, KM 플레이어하고 같아요. 그 대신 이 1g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도스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다운로드 방법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보시면 대체로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그 실시간 라이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M 플레이어에서는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그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 후보 토론회 뭐 아니면
뭐 24시간 라이브 뉴스 같은 걸 간단하게 내가 저거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녹화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실시간 라이브 영상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YTN 뉴스를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실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내가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공유 버튼이 있어요. 이게 복사를 하시면 복사를 하셔가지고 일단 1g 플레이어에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1g 플레이어 이렇게 가시면요. 이게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어서 다운로드를 하면 그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하는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를 직접 데이터를 끌어와서 녹화를 할 수 있어요. MP4 방식으로 녹화를 하는데 대체로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업로드를 다시 안 해주는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 대신 이건 좀 역사적인 거고 좀 내가 소유를 하고 싶고 내가 지금 현재 하는 라이브 방송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장을 해서 교육 자료를 활용하고 싶어요. 대체로 라이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언론사들이나 그 어떻게 보면 영상 제작 업체, 제공 업체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서 압축돼서 올려주기도 하지만 나는 그 불필요하게 자르는 부분이 나한테 중요해요. 그런 부분은 실시간 라이브를 하는 거를 이렇게 1g 플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직접 영상을 스트리밍 다운로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이런 두 가지 플레이어를 저는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는 많은 제가 뭐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의 그 강의 역량, 강의 제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많은 분들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렇게 많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영상을 어떻게 잘 편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많은 역량을 되게 투입을 시켰던 것 같아요.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0.00초부터 그 영상이 끝나는 시간대까지 어떻게 보면 쭉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내가 컴퓨터 성능이 좋지 않는 이상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 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긴 좀 민망할 정도로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좀 애를 쓰시고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로 동영상 편집, 뭐 디테일하게 편집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제 돌아오는 학기부터는 좀 라이브 수업에 집중을 해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도 얘기를 했고, 뭐 교육부에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 대신 더 추가적으로 뭐 학생들은 그 라이브 수업을 하셨으면 뭐 하드디스크나 뭐 클라우드에 남은 걸 다시 올려서 우리가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줌이 녹화가 되면 뭐 뒷부분과 앞부분은 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그다음 중간에 쉬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자르고 싶은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르고 싶잖아요. 대체로 동영상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자르거나 합치거나 이런 부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프로그램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하나 알려드릴 거는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MP4 툴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MP4 스플리터하고 MP4 조이너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같이 있는 건데요. MP4 스플리터는 그 영어 말대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대체로 줌으로 촬영을 하시면 이렇게 앞뒤 자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이렇게 걸면 이렇게 쪼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MP4 스플리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열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비디오를 열어가지고 비디오 넣어서 나눌 위치를 시간을 입력을 해주면 이렇게 쪼개져요. 하나의 영상을 막 수십 개로 쪼갤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시간,
필요 있는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을 딱딱 설정을 해가지고 나눌 위치 추가해서 나누기 시작을 하면요. 대체로 5분짜리 영상 렌더링을 하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얘는 거의 뭐 10초, 15초 안에 다 끝나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영상 제작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단축을 시켜줄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특히 MP4 스플리터는 줌 수업을 하시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내가 필요 있는 부분만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 내가 영상을 녹화를 했으면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부분, 그 다음 나누는 부분, 그 다음 나눠서 합치는 건 조이너란 프로그램을 합치면 되는데요. 일단 스플리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스플리터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쓰고요. 특히 영문과 같은 경우는 간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세미나 같은 걸 할 때는 왜 이렇게 줌으로 자연스럽게 다 녹화를 한 다음에 앞에 예를 들어서 만담을 나누고 뭐 요즘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 잘라야 되겠죠, 아무래도요. 그런 부분은 자르고 뒷부분, 어떻게 지내실 겁니까? 뭐 이런 부분은 좀 잘라야 되겠죠. 이런 부분 자를 때는 이렇게 MP4 스플리터 이런 부분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쓰려면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확장자, 익스텐더가 꼭 MP4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녹화를 하실 때 MP4 해야 된다. 아까 KM 플레이어 제가 보여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동영상 확장자를 어떤 걸로 다운로드 받을 것인가 할 때 MP4로 거셔서 다운받으시는 거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께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엔 다양한 방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합치고 나누고 내가 영상 자료로 쓰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나의 교육용 영상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 꼭 염두를 하셔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랩업을 해드릴게요. KM 플레이어. KM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유튜브 영상, 뭐 페이스북 영상, 뭐 인스타그램 영상도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다운받을 때 쓸 수 있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지만 그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다라는 부분 아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1g 플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1g 플레이어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g 플레이어에서 가지고 있는 막강한 기능 중에 하나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생방송을 하는 영상을 직접 그 데이터를 캐치를 해가지고 내가 저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꼭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MP4, 스플리터 앤 조이너. MP4 툴즈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걸 동시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거를 통해서 MP4 파일을 내가 교육용 목적에 맞게 쓸데없는 데는 딱 잘라서 버리고 필요한 거는 묶어서 합쳐서 교육용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꼭 알려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RC 특히 학교에서는 그 이스트 소프트에서 제공하는 R집, R십, R약 이런 프로그램을 그 포털에서 어떻게 보면 정보화본부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중인데요. 그 RC라는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뭐 이미지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같이 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RC 동영상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단순하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윈도우 무비 메이커에서 활용했던 그 기능만을 이스트 소프트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내가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음악도 백그라운드 음악을 넣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실 때 특히 이제 영어 영문학과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 영어 영문학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듣기 파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줘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대체로 플랫폼이 영상 기반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음성 어떻게 보면 데이터만 보면 용량이 적잖아요. 근데 플랫폼들이 영상을 올리길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성 파일을 영상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는 RC 동영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듣기 파일을 간단한 사진이나 뭐 꽃사진 저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하게 만들 때는 듣기 어떻게 보면 영어 듣기 평가를 할 수 있는 파일에 꽃사진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영상화를 시켰어요. 동영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든지 아니면 파노프터에 올리든지
이런 영상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학생들이 그거를 학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보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RC 동영상 만들기 이 부분 파일도 꼭 이렇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어학 계열에 있는 어떻게 보면 학과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유는 좀 억울한 것도 있어요. 요즘 이제 영상, 비디오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체로 모든 게 음성 플랫폼이 아닌 영상 움직이는 것과 소리도 같이 합쳐서 플랫폼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염두를 하시고 만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사진을 넣어야 돼요 하면 꽃사진 넣으세요. 저는 이렇게 꽃사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듣기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꼭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 하나 제가 또 알려드릴 게 학교에서 이렇게 에버렉이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에버렉은 어떻게 보면 이게 충남대학교에서 라이센스를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대학 원격지원센터에 제가 문의를 해봤어요. 담당자 선생님께 문의를 해보니까 연구 버전으로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로 어떻게 보면 동영상 녹화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에버렉으로 이렇게 녹화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에버렉을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에버렉의 원리는요. 스크린 레코딩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화면에 있는 거를 다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버렉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에버렉 아직 그 라이센스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영상 녹화로 녹화 영상 내가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컴퓨터 바탕화면을 이용해서 내 목소리와 내가 보여주는 영상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분들은 에버렉도 스크린 레코딩 기능으로 가능하다. 꼭 안내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사용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 1920에 1080 풀 HD급 화질, 그다음 30프레임 정도의 화질로 이렇게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우측 하단에 내 얼굴도 보여주고 그다음 이렇게 간단한 판서 기능까지 있는 에버렉 기능. 이전에 자이닉스 프로그램을 썼을 때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점이 하나가 그럼 자이닉스를 지금 쓰지 않으니까 혹시 이게 라이센스가 종료됐나라고 궁금했는데 학교에서 다행히도 연구 라이센스라고 해가지고 동영상을 아직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싶은 게 윈도우 10과 윈도우 11에도 그 스크린 레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레코딩 기능 중에 하나가 대체로 내장이 돼 있는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보드를 한번 좀 쳐다보세요. 키보드를 한번 쳐다보시면요. 컨트롤 키 옆에 대체로 그 윈도우 키가 있을 거예요. 윈도우 키 보이시죠? 윈도우 키가 보이실 거예요. 윈도우 키하고 동시에 그 알파벳 G 키를 누르면요. 엑스박스처럼 뭐 이렇게 뜨면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크린 레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 기능은 윈도우를 개발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떻게 보면 게이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내가 게임하는 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삽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교육기관에서 일하기 때문에 교육 영상을 제작하려면 내가 화면을 녹화하는 이런 에버렉 같은 기능이면 어떻게 보면 윈도우 키, 그다음 G키를 눌러서 이런 탭을 올려가지고 녹화를 할 수 있다 하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특히 스크린 레코딩 기능 프로그램이 대체로 반디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뭐 아시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윈도우 키, 컨트롤 키 옆에 윈도우 키가 있어요. 그쵸? 윈도우 모양 키가 있는데 그거하고 G키를 누르면 돼. G. 그러면 스크린 레코딩 기능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녹화 기능 탭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대체로 숨겨진 기능이에요. 그래서 엑스박스나 뭐 게임하는 친구들은 잘 알아요. 내가 게임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이건 더 잘 알아요. 근데 우리도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싶고요. 스크린 레코딩 기능을 제가 이걸 추천드린 이유는 에버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모니터가 뭐 4K 모니터, 8K 모니터도 많이 나오는데요.
윈도우 키 다음에 G요. A, S, D, F 다음에 G가 있죠. 히응 있는 거예요. 네, 그 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에벌렛 같은 경우에는 풀 HD가 최고 화질이에요. 근데 그 이상의 화질을 녹화를 하고 싶으시면 이런 윈도우 키 플러스 G 키 눌러서 더 고화질 4K나 8K 영상으로 내가 수업 자료를 만들고 싶다. 우리 집 모니터는 4K 모니터야. 우리 아들내미가 그 FPS 게임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오버워치에 빠져가지고 모니터가 엄청 좋으신 걸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모니터 화질만큼 녹화가 돼요. 그래서 고화질로 녹화를 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좀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특히 LG전자에서 요즘 나오는 노트북들은 모니터가 진짜 2000대가 넘어요. FHD가 넘는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고화질로 녹화를 할 수 있는 수요가 1, 2년 안에 넘어갈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UHD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념도 나왔기 때문에 FHD 넘어서 그래서 이런 고화질의 녹화가 필요하다가 있습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직관적으로 반디캠이랑 프로그램이 있어요. 반디캠 한 5만 원 정도 합니다. 뭐 곰캠도 한 5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걸 구매를 해서 연구 라이센스를 사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하면 상당히 막강한 기능이고요. 반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 레코딩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업계예요. 업데이트도 계속 해주고 어떻게 보면 많은 교수님들이 아름아름 해가지고 다 돈 주고 많이 사셔서 쓰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완전 고화질 음성도 잘 지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스크린 레코딩 기능 특히 학생들은 아직은 녹화 영상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녹화 수업의 선호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녹화 수업을 하면 더 좋게 고화질로 녹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게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 생각외로 중요한 부분이 음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버들 몇 명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어떤 장비에 신경을 많이 쓰냐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어,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기에는 뭐 카메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외로 아니었어요. 마이크에 신경을 엄청 쓰더라고요. 마이크에는 돈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몇십 분 동안 목소리와 그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음질을 수음을 할 수 있는 마이크. 특히 뭐 심한 경우는 뭐 하이파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스피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하실 텐데요. 하이파이 음질을 수음할 수 있는 원음. 어떻게 보면 PCM이라고 이렇게 음성 지원을 하는데요. 웨이브 파일 를 수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그 정도 5분 이렇게 녹음을 하면 막 용량이 2, 300메가가 넘어요. 그 정도로 음성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내가 조금 학생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수업을 하고 싶으시면 유튜버들을 조금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어, 내가 마이크를 좀 좋은 걸 쓰자. 마이크를 조금 예를 들어서 MP3 화질, MP3 음질이 들어온 게 아니고 진짜 예를 들어서 음악인들이 쓸 수 있는 뭐 그런 마이크를 쓰자라고 하시면 되고요. 나는 좀 안정성을 좀 원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USB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USB, 이렇게 USB로 꽂아서 음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뭐 300kbps까지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MP3의 어떻게 고음질 정도. MP3도 어떻게 보면 CD 음질에 비해서는 엄청 음질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듣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 대신 나는 조금 범용성 있고 좀 이렇게 사고 나는 게 싫어 하면 이렇게 USB 꽂아서 쓰는 거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이 있고 내가 조금 음질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로지텍에서 나오는 그런 USB로 연결하는 이제 마이크가 있어요. 그런 건 한 2, 30만 원대 정도 하는데 슈어 것도 있고 슈어는 이렇게 마이크 SM58로 이렇게 유명한 그 마이크 회사인데요. 그런 회사들에서 나오는 그 USB로 연결되는 마이크도 있고요. 그다음 로지텍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마이크도 있습니다. 블루멀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 거 대체로 유튜버들이 그걸 많이 써요. 유튜버들은 음질 그에 엄청 신경 씁니다. 대체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한정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쓰는 거가 이제 로지텍 카메라인데 이게 4K까지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웹캠은 좀 한계가 딱 있어요. 웹캠은 딱 이 정도고요. 만약에 좀 여기서 나는 좀 뭔가 차별점을 두고 싶다 하시면 마이크에 저는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이크에 좀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유튜버들의 어떻게 보면 업계 비밀이죠. 업계 비밀인데 마이크 수음을 따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좋은 마이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들리는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성경 구절일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대체로 음향 시설에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듣는 거에 어떻게 보면 교수자의 목소리가 낭낭하든지 명확한 발성이 있으면 학생들이 개념 이해하는데 대체 엄청난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살려주기 위해서는 좋은 마이크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어, 예, 다음은 제가 이제 파노프토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는 걸 가질게요. 제가 이제 도중에 파노프토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어요. 아까 제가 강의 관리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상 강의 파노프토로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화상 강의, 뭐 웹 콘텐츠, 유튜브, 비메오, 테드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교수님들께서는 저는 글로벌하게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나의 영상이 저작권이 좀 보호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작권이 좀 보호되고 나의 영상은 나의 수강 학생들만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는 파노프토를 사용하시는 권장드려요. 파노프토가 어떻게 보면 고화질, 고성능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파노프토라는 플랫폼이 나온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유튜브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특히 미공개 영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공개 영상이면 검색을 하면 다 나옵니다. 알고리즘에 또 추천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얼마 없는 영상이 막 몇만씩 찍는 이유는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뜰 것 같으면 이 영상을 이제 유저들에게 추천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뭐 5만 유튜버, 10만 유튜버가 되는 거였고요. 그 대신 나의 교육적 목적, 수업 영상은 나와 나의 학생들만 봤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는 무조건 파노프토를 사용하시길 권장을 드려요. 파노프토. 그래서 파노프토를 학교에서 들여온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영상의 외부 유출을 막고 그다음 저작권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게 파노프토 플랫폼입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를 내가 수업 자료로 활용하시면요. 내가 저작권에 걸리는 영상이나 음악을 만약에 백그라운드로 쓰거나 활용을 하시면요. 딱 업로드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그다음 어떻게 보면 그 부분, 로봇이 딱 알려줘요. 이 영상은 저작권에 위배됐습니다. 이 음악이 섞여 있습니다. 허락을 얻지 않았습니다. 허락을 얻고 오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죄진 것처럼 딱 이렇게 어떻게 보면 노티스를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완전히 100% 창작 콘텐츠가 아니면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영상을 이렇게 혼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교육적 목적이니까 다양한 저작권이 뭐 저작물들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보여준다고 하고 하면 걸려요. 이건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서 알려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딱 걸리면요. 처음에는 경고 메시지가 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항소처럼 이렇게 코멘트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을 강제로 삭제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는 이런 교육적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내가 저작권, 어떻게 보면 저작물에 대한 이 애가를 자동 기계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좀 문제가 되면요. 다 걸려요. 딱 음악부터 바로 파악을 합니다.
음악부터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이다 하면 딱 이렇게 노란 딱지, 빨간 딱지가 딱 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하세요 이렇게 뜨고, 만약 그걸 무시하면 딱 영상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작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파노프토에 영상을 올리셔서 파노프토에 있는 영상으로서 이렇게 동영상을 불러오셔서 수업을 하시는 걸 저 권장을 드려요. 파노프토 영상을 활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대신 나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을 해가지고 나의 강의와 지식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듣고 내가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유튜브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 알고리즘의 파도에 타셔가지고 이 정보가 널리 널리 퍼지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진리, 어떻게 이 정보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면 전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저희 학과에도 그런 교수님 계시더라고요. 교양 영어 수업을 촬영을 하시고 다 공개를 하시는 교수님도 계세요. 뭐 영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뭐 시사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내 영상을 봐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개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면 유튜브만큼 좋은 플랫폼이 없어요.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다양한 콘텐츠 역할을 한다. 다양한 콘텐츠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파노프토다 다 고화질을 제공합니다. 4K까지 지원을 하고요. 또 고음질 음성도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대신 차이점은 공개되냐, 비공개냐, 부분 공개냐 이 차이입니다. 유튜브도 부분 공개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유튜브에서 만약 미공개나 부분 공개, 비공개로 만약에 그 영상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유튜브도 그 알고리즘이 참 머리가 좋습니다. 그 영상이 올라가고 미공개를 오래 걸어놓고 만약에 재생을 안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FHD로 영상을 올렸어요. 그러면요. FHD에서 720프레임으로 화소를 깎아버리고 그다음 480으로 깎고 뭐 240으로 깎아요. 왜 그러면 유튜브 입장에서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구글도 자선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이 인기 있는 영상이 아니다. 재생수가 적다. 올라간 지 오래됐다. 아니면 그러면 알고리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그 영상 화질을 줄여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FHD 원본 영상으로 강의를 찍어서 올렸지만 유튜브는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거기도 광고 영상이나 뭐 기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같은 걸 받아서 유지하는 영리업체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유튜브 하드디스크를 차지하는 거를 줄여봅니다. 뭐 100의 화소를 70으로, 50으로, 40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이렇게 강의 관리하는 경우 다량의 유저들이 많이 재생을 하고 많이 보고 많이 퍼지는 경우를 원하면 유튜브에 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파노프토에 올리시는 게 맞아요. 파노프토에 영상 올리면요. 파노프토는 교육용 영상이기 때문에 화질을 저하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고화질을 영상을 내가 플립드 러닝에 예를 들어서 개념으로 영상을 블록 강의를 계속 찍었어요. 10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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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어떤 A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뭐 통사론에서 오늘은 뭐 X바 이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찍기로 했어요. 그럼 X바 이론에 대해서 15분에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5분을 잘라서 찍었으면 이 영상은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도 쓸 수 있고 다다음 학기에도 쓸 수 있는 영상 개념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X바 이론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트리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립드 러닝 활동형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강조를 한다고 하면 이 개념 영상 매 학기 찍어도 좋을 수도 있죠. 그 대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번 학기 찍은 게 조금 내가 B를 받아서 너무 잘 찍은 것 같아. 이건 내가 꼭 보관을 하고 계속 쓰고 싶어 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수업을 동일 분반을 여러 번 들어가도 이 클래스 했던 분반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난 것 같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는 뭐 학교에서는 매 학기마다 촬영을 하라고는 하지만 그런 개념, 플립드 러닝이 어떻게 보면 교육공학적으로 좀 최신 이론이라고 하면 이런 잘 찍은 영상, 오늘 내가 어떻게 내가 저런 필을 받아서 저런 영상을 찍었지? 하는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MP4 스플리터 같은 걸 잘라서 이렇게 보관을 하셨다가 이게 팝업에 올리셔가지고 뭐 다음 학기에도 쓸 수 있고 내년에도 쓸 수 있잖아요. 뭐 플립드 러닝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도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기타를 이렇게 치신다고 하면 기타의 뭐 C 코드 잡는 방법, G 코드 잡는 방법, 어려운 F 코드 잡는 방법 이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플립드 러닝 개념 강의로 할 수 있죠. 그 대신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활동 수업을 하면 이 코드를 연결해서 노래를 만드는 건 또 다른 거잖아요. 내가 기타 코드를 다 잡는다고 해서 그 노래를 계속 기타를 치면서 비트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 설명이 정확하게 필요한 거,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복습이 필요한 강의는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어서 잘라서 펀업토에 저장을 해서 계속 활용하실 수 있어요. 펀업토가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콘텐츠 매니징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업로드를 하시면 학교에서 다 지우지 않는 이상 없어지잖아요. 학교에서 또 지우지도 않죠. 당연히 저작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 매니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찍은 영상 하나는 몇 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 잘 찍을 수도 있겠죠. 더 추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개념, 기본 개념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에 올리면 화질이 떨어진다. 펀업토에 올리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펀업토 기능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펀업토 들어가시는 방법은 아까 여기 LCMS 옆에 펀업토 동영상이 있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펀업토 사용법에 대해서 DUNet에 올려놓은 거 있고 이렇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대체로 교수님들이 영상을 올리실 때는 이렇게 내 폴더, 홈 밑에 내 폴더가 있어요. 내 폴더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폴더에 동영상 올릴 수 있다. 부분 알 수 있고요. 올리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만들기 보이시나요? 예, 만들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버튼 누르면요. 이렇게 윈도우 펀업토 캡처, 미디어 업로드, 웹캐스트, 세션 작성, 재생 목록 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웹 레코딩 방식이나 기타 레코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가져온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으시면 미디어 업로드 통해서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래그 앤 드롭이나 파일을 지정을 해서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대체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쉽게 웹 방식을 통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안내해 드리고 싶었고요. 뭐 브라우저에서 녹화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펀업토에 대해서 펀업토를 잘 알지 못하지만 펀업토를 꼭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 방법을 꼭 안내를 드려요. 펀업토에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카메라를 줌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겹쳐서 찍히진 않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유를 해서 이렇게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녹화를 만약에 하잖아요. 제가 녹화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5초간 지나간 다음에 이게 녹화가 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펀업토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내가 단순히 스크린 레코딩을 쓰고 싶다. 에버렉처럼 뭘 하고 싶다 하면요. 이렇게 웹 들어가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다. 부분 꼭 알려주시면 되고요. 거기다 펀업토에 또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비디오로 가져온 중에 저장 중인데 뭐 이렇게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올라가는 튜토리얼 알려드릴게요. 펀업토 영상 들어가시고요. 만들기, 펀업토 캡처, 브라우저에서 녹화. 내가 이 인터넷 웹 브라우저, 뭐 크롬을 쓰시던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시던지 이 안에서 녹화를 하고 싶다. 그럼 요걸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화면 공유를 통해서 녹화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 아시면 됩니다. 내가 공유를 하겠다. 오디오까지 공유를 해야 소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겠다. 그러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해서 여기서 녹화 버튼을 눌러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안내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펀업토를 잘 알지 못해도 이렇게 음성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가고 있구나 또 알 수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프로그램도 다 띄울 수 있어요. 엣지 탭에서도 딱 띄울 수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공유를 해서 할 수 있다. 그다음 이렇게 화면 속 화면 이렇게 나와서 녹화를 할 수 있어요. 나의 얼굴, 학생들에게 나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 화면을 부르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캠이 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거는 한번 들어가 보셔서 셀프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저는 사용하는 거 권장을 드려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복잡하면 안 돼요. 요즘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펀업토에서도 이거를 염두를 하고 복잡하지 않게 이렇게 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웹 방식으로
접속을 해서 할 수 있다. 들어가는 방법은 요 브라우저 녹화 이 방식입니다. 아시면 됩니다. 제가 미디어 업로드, 브라우저 녹화 여기까지 했어요. 이 방식 어떻게 보면 에버렉 그다음 뭐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G 키 누른 거랑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 대신 이거를 판옵토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고 따로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 웹 방식으로 녹화를 할 수 있다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더 안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기능을 꼭 교수님들이 다 사용하셨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제가 몇 개 동영상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 중에서 제가 몇 개 하고 싶은 게 동영상 재생 방식을 제공하거나 예를 들어 줌을 녹화를 한 다음에 특정 개념에 대해서는 내가 출석 인정을 하고 싶다. 동영상을 잘라서 업로드해서 출석 인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언제나 문제예요. 어른들도 문제고 뭐 사이버 강의나 아니면 원격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요. 동영상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언제나 이게 문제잖아요. 이걸 잘 해결해야 되겠죠. 동영상만 틀어놓는다고 내가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팝업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동영상 재생 중간중간에 퀴즈나 그런 거를 삽입을 해서 만약에 이 학생이 동영상을 틀어놓고 아무것을 안 하면 동영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팝업트에 동영상을 찍고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안정환 광고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차가운 승부의 세계. 피보다 진한 오전도 잠시 접어들 수밖에. 네, 이게 퀴즈가 떠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띄우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금 퀴즈를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퀴즈가 푼 사용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퀴즈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가 안내 드릴게요. 퀴즈를 한 거는 이게 동영상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편집 보이시나요? 편집 탭, 볼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퀴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5분의 퀴즈를 삽입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퀴즈를 sab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퀴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트루 폴스 기능, 다중 선택, 뭐 공란을 채워주세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신 이 퀴즈를 삽입하는 경우는 이 영상을 끊임없이 집중해서 봤으면 이런 단순한 문제를 풀 수 있다 할 정도만 해주세요. 만약에 이걸 복잡하게 하면 학생들이 좀 짜증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다중 선택이나 뭐 트루 폴스 기능 뭐 이런 기능으로 퀴즈를 삽입해서 넣을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퀴즈 1을 볼게요. 뭐 여기서 사용하는 앱의 이름은 굿노트 HWP 이렇게 넣었어요. 여기까지 영상을 봤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퀴즈를 삽입하면요. 학생들이 중간에 영상이 멈춰버려요. 영상을 틀어놓고 딴 거를 하는 걸 방지 용도예요. 그래서 이 기능 하나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진짜 여러 가지 파노프토의 기능 중에서 이거 하나만 잘 활용하셔도 어떻게 보면 그런 프리라이더들 동영상만 틀어놓고 전기세만 주고 있는 학습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학습자들을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동영상 재생이 안 돼 있으면 출석 인정도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살짝 짜증이 올라오지만 동영상을 중간중간까지는 계속 집중해서 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집중 효과입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 교육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막강한 기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옛날 같았으면 플래시 기반이 한참 유행했을 땐 플래시 교육용 어떻게 보면 설계를 할 때 이런 걸 일부러 집어넣어서 좀 어렵게 만들었는데 판옵토에서는 마치 교수님들이 프로그래머처럼 이렇게 손쉽게 퀴즈를 삽입할 수 있다.
그리고 퀴즈 삽입한 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퀴즈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셔도 저는 학습 몰입도가 되게 좋아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퀴즈를 넣어서 트루폴스, 참인 거짓. 뭐 퀴즈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안 풀면 재생이 안 되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MP4로 이렇게 강연 동영상을 찍고 직접 업로드를 통해서 아까 올려서 한번 리바이즈를 하시면서 한번 검토를 하시면서 이때 퀴즈를 넣겠다 하시면 꼭 넣으세요. 50분 영상을 찍으신다고 하면 한 15분마다 하나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라이더들 내가 설명한 강의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영상을 이렇게 눈으로만 쳐다보고 귀로만 잘 듣고 있으면 쉽게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그런 퀴즈 같은 걸 삽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려운 걸 하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걸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보는 것 자체가 영상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서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데 퀴즈까지 염두를 하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집중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리슨이 아니고 히어링을 하면서 듣고 있지만 히어링을 해도 풀 수 있다 할 정도의 영상 안에 퀴즈를 삽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학사지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영상 하나에 뭐 이렇게 50분을 이렇게 촬영을 해라 과제를 주지 않으면 하는데 만약에 이거는 조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일 수 있는데 25분 영상으로 예를 들어서 나는 모든 걸 다 해결을 하고 싶다. 과제도 안 해도 하고 싶다. 그러면 좀 문제를 끝부분에 어렵게 내시면 되겠죠.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풀 수 있는 문제를 꼭 영상 안에 문제로 삽입을 하셔서 하시는 방법. 그 대신 어떻게 보면 학교는 좀 증거주의고 어떻게 보면 증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주차 뭐 회차별로 이렇게 과제 아니면 토론을 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어떻게 보면 과제를 할 수 있고 로드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채팅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영상을 놓쳐서 퀴즈 정답 못 맞췄을 때 어떻게 되나요? 퀴즈를 다시 풀 수 있게 권장이 다시 하면 돼요. 그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맞추면 넘어가요. 네, 그래서 이 퀴즈를 꼭 삽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어차피 멀티플 초이스 3개, 4개면 맞출 때까지 틀리면 다시 한번 푸세요. 다시 한번 푸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답을 맞춰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꼭 삽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퀴즈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십니다. 잠시 접어들 수밖에. 다시 나가기. 잠시 접어들 수. 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퀴즈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뭐 점수 표시, 그러니까 퀴즈를 삽입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도 그랬고, 뭐 수업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영상은 틀어놔야 되겠고, 수업은 듣는 중 마는 중 하는 학생들을 방지용 목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라이트한 부분만 이렇게 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네, 그리고 하나 제가 더 안내를 드릴게요. 그 파노프토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 비디오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공개도 할 수 있고 기아의 뭐 조직, 뭐 미등록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유튜브처럼 이걸 링크로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유튜브 링크를 서로 막 보내주잖아요. 이 영상 좀 봐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이 링크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파노프토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필터를 하진 않아요. 그렇게요. 그래서 뭐 저작권이 걸리는 어떻게 보면 교육용 목적으로 저작권이 조금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걸리는 그런 영상들, 특이한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유튜브 영상 보내주듯이 이 링크를 따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려면 이 변경을 누르셔가지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다. 이 부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튜브처럼 볼 수 있고 파노프토의 장점, 뭐 고화질, 이 영상을 오래 가지고 있어도 화질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가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알려드릴 게 파노프토에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4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 줌보다 고화질로 그 대신 학생들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이건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수업 특성상 학생들이 토론이 필요하지 않고 그 대신 라이브 수업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수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화상 강의, 파노프토, 실시간 강의 예약하기에 있어요. 그래서 실시간 강의 15, 112주차 하고 설명 112 생성을 눌러요. 그럼 예약을 하겠다고 하면 예약이 돼요. 그러면 이 링크가 예약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하는 건지, 방송을 할 건지, 이거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방송을 하는 방법은 파노프토 동영상 가보세요. 그리고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기 보시면 이렇게 윈도우즈용 파노프토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용 파노프토 애플리케이션에서 녹화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시려면 윈도우즈용 파노프토를 다운받아서 본인 PC에 설치를 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이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파노프토 하겠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제가 공유를 새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나와요. 그 대신 아까 방송이었잖아요. 웹캐스트 세션 참가. 그래서 아까 112주차 이 눌러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세션 눌렀던 거. 그래서 아까 이름 장명을 할 때 그 실시간 레코딩을 할 때는 장명이 중요해요. 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교수자 입장에선 여러 가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잘 예약을 해서 이름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명 이름 뭐 15주차 몇 월 며칠까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이 레코딩 버튼을 눌러야 강연이 됩니다. 그래서 강연이 되니까 이걸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레코딩 버튼을 아까 눌렀잖아요. 방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장치 시작 중으로. 그리고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시연용 테스트 지금 가보면
이게 시간차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화면으로 보이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제가 안내 드릴 거는 메시지 발송입니다. 대체로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안내를 많이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문자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자 보내는 거는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문자 보내는 방법은 학습 현황,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클릭, SMS 발송 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처음에는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비즈니스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충남대학교. 그게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조금 싸기 때문에 처음에 전송이 됐다가 만약에 이 학생이 카톡을 언제까지 읽지 않으면요. 문자로 발송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번에 따라 문자 발송이 된다라는 부분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문자는 뭐 교수님들께서 많이 발송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자 발송 기능만 알아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많이 아실 것 같고요. 뭐 이메일 발송도 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메일을 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문자 발송 꼭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 뭐 문자 발송 이력 같은 거를 확인해서 내가 학생들에게 이전에 어떤 걸 안내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면서 문자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전에는 이런 문자를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연장선상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야겠다. 이게 직전 문자 이력을 보는 봐야 될 중요한 이유가, 학생들은 교수님들은 뭐 여러 개의 문자를 여러 명한테 보내니까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 없어요. 내가 이 문자를 보냈었나 하는 게 있는데 학생들이 일일이 그걸 다 기억을 하더라고요. 아, 직전에 왜 이렇게 문자 보내셨는데 왜 내용이 바뀌었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어떻게 문자 내용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문자를 꼭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성적 처리 안내 드릴게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이버 캠퍼스에 채팅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지난 학기에 문자 발송 에러가 나서 받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교수님들 계정으로 문자 보내는 방법을 하나 더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다. 이거는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게 보면 학교 그 사이버 캠퍼스가 학교 정보화본부의 그 카카오톡 쓰는 API, 어떻게 보면 그런 소스를 따와가지고 그 소스에 명령 값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가지고 자동화로 이렇게 카톡이 가고 문자가 가게 돼 있어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제 그 브릿지 과정에서 이렇게 에러가 생겨서 이렇게 안 보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몇 번 겪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정상화는 됐어요. 그래서 문자가 많이 정상화 됐고, 문자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하나 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안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가중치, 제가 이제 다시 안내는 성적 처리 들어가는 방법은 성적이에요. 성적, 출석 성적, 평가 기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라버스에 보면 뭐 중간고사 몇 프로, 기말 몇 프로 퀴즈에 참여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출석의 가중치를 뭐 5% 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뭐 30, 기말고사 30, 뭐 퀴즈 10, 뭐 과제 20, 토론 5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들께서 이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뭐 과제, 온라인 출석 이런 걸 알아서 엑셀 계산하듯이 다 계산을 해서 성적을 내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꼭 저장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서 성적 평가를 내는 거. 그 대신 이걸 하시려면 제일 좋은 거는 중간기말고사를 여기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중에 뭐 굳이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더라도 뭐 성적 산출을 할 때 그 직접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엑셀 점수 일괄 적용을 선택한 항목만 엑셀에 입력한 점수로 지적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잖아요. 대면 시험 본 거를 내가 엑셀로 점수를 학번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올려가지고 합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LMS의 제일 강력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이렇게 넣는 거 하는 게 중요하다 부분입니다. 뭐 등록된 학습 요소가 없죠. 당연히 제가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성적을 산출하실 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성적이 주룩 나와요. 그래서 뭐 엑셀로 뭐 특별하게 뭐 함수 값을 지정을 안 하셔도 이렇게 성적을 내줍니다. 이 부분을 꼭 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하는 게 이거 하나 할게요. 학습 이력 상세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이렇게 이 학생이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런 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회차별 출석부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출석. 이번에 그 저번 학기 때 출석부 제출하라 할 때 이걸로 엑셀 다운로드해서 제출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사이버 캠퍼스 할 때도 뭐 이 방법을 쓸 것 같고요. 그다음 뭐 출석 조정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출석 1주차에 특정 학생이 출석 인정이 안 됐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학생 상태를 출석으로 저장해 버려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 출석 미인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얘를 교수자 직권으로 출석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스템이 그래서 출석 인정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학생들도 이 기능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네가 증명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나한테 메일로 보내.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 해서 확인이 되면요. 출석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학생들. 왜 그러면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간발의 차이로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무선 환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출석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 거짓말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뭐 캡처본을 보내든지 캡처본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출석 인정을 출석 조정을 할 수 있다.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가 제일 많이 사용될 것 같긴 해요. 출석 조정. 출석 조정 하시는 거. 주차별로 골라서 특정 학생을 출석 인정해 주셨다. 미인정인 학생들이 꽤 많이 문의가 올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출석은 교수님들 권한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에 합당한 출석 인정을 할 만한 합당한 요소와 증거가 있으시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출석 인정을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야 아무래도 학생도 좀 만족이 있죠. 막 학생들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출석 인정 안 돼서 내가 불이익 받을까 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께서 쿨하게 출석 인정해 주시면 그 대신 뭐 학습 시간이 1초인데 출석 인정해 주세요. 이런 건 좀 양심이 없겠죠. 이런 건 해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출석 인정이 어느 정도 됐다. 뭐 몇 초 차 안 됐다. 시스템 셈에 안 된 것 같다라고 교수님께서 판단이 가능하신 영역은 이렇게 출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출석 일괄 조정도 할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을 다 출석으로 저장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뭘 잘못 올리거나 하는 경우는 출석이 다 미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냥 쿨하게 그 주차 출석을 다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다. 이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시지 발송은 아까 제가 이렇게 학습 현황 가서 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돌아오는 학기는 메시지 발송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안 받았으면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사용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오픈 채팅방을 카카오톡에서 만드시면 링크가 떠요. 그 링크를 학생들한테 송부를 해가지고 패스코드 같은 걸 입력을 해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그 요즘은 카카오톡을 안 쓰는 친구들이 거의 없으니까 오픈 카카오톡방으로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개별 발송하는 방법이 있다. 안내를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하나 더 안내 드리고 싶은 거는 sms.cnu.ac.kr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교의 알림 서비스예요. 그래서 개별 알림 서비스 사용자를 누르면 네, 이렇게 일반 메시지나 문자나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엑셀로 학생들 데이터, 뭐 전화번호, 통합정보 시스템에 오른쪽 클릭하면요.
이렇게 학생들 리스트를 띄우고 핸드폰 번호가 나와 있는 거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그 엑셀 파일로 저장하면요. 학생들 그 개인 정보, 특히 전화번호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거기다 이제 엑셀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또 직접 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내가 좀 사이버 캠퍼스에 대해서 뭐 아직은 모르겠어. 내가 직접 문자 보낼래 하시면 이 방법을 쓰는 방법도 있어요. 학과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방법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뭐 일반 메시지 긴급 뭐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긴급 메시지 방송은 뭐 카카오톡을 우선으로 보낸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sms-cnu.ac.kr 제가 링크 보이시나요? sms-cnu.ac.kr인데요. 여기에 직접 들어가서 뭐 교본, 뭐 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 발송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송하시는 방법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안내 드릴 게 있어요. 네, 카카오톡 비즈니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요.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카카오톡을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겠어요. 뭐 문자도 전화번호로 공개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체로 제가 언제나 느끼는 건데 특히 이제 협업 툴이라고 개념이 있어요. 특히 이제 회사 요즘 비대면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으로 이렇게 원격 그다음 이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슬랙, 잔디, 뭐 카카오 비즈니스 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보면 협업 툴 같은 게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내가 일과 어떻게 보면 나의 개인 삶이 이렇게 분리가 안 되니까 협업 툴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난 카카오톡을 개인적 뭐 친구와 애인과 카톡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밤에도 문자가 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나의 개인 카카오톡 계정을 만들어서 거기서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추천드려요. 만약에 교수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제가 카카오톡 채널 그래서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이라고 있어요. 대체로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를 통해서 교수님들께서 나는 학생들한테 조금 나의 소통을 강조하는 교수님의 이미지를 주고 싶고 나도 진짜 소통을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카카오톡 채널을 만드실 걸 권장을 드려요. 이거는 나만의 업무용, 교육용 카카오톡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서 질문을 여기다 하고 궁금한 건 여기다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카카오톡 채널 링크를 보내서 나는 여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겠다 하면 나의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지 않고도 내가 PC를 통해서 여기를 접속해서 아니면 앱에 카카오톡 관리자 채널 앱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하고 카카오톡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식적인 거죠. 뭐 AA 교수의 카카오톡, AA 교수의 상담실 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카카오톡을 해. 그 대신 그 카카오톡 채널 설정을 보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상담 시간입니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전화로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뭐 봇이나 아니면 직접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학생들도 모바일 친화적이에요. 뭐 PC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접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카카오톡, 핸드폰 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특히 영문과 같은 경우에는 영문과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참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 업무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걸 이용을 하니까 사고가 좀 덜 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가 그리고 학생들이 전화상으로는 조금 무섭고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문자로 뭔데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알려줄 수 있나요? 이렇게 시간 맞춰서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통 도구의 특성상 바로바로 대답은 또 안 해줘도 돼요. 이메일 확인하듯이 딱 확인한 다음에 바로 답변 주고 이런 식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교수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운영을 하시면 이 교수님의 소통 아니면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였는가 하면 거의 상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 LMS 시스템으로도 이용하지만 만약에 문자나 뭐 그런 부분 있으면 이런 부분 사용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이 카카오톡 채널로도 단체 문자를 뿌릴 수도 있지만 이건 좀 돈이 나가요. 그래서 만약에 단체 문자를 하신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LMS 시스템에 있는 문자를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sms.cnu.ac.kr 그다음 거기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오픈 채팅방 아니면 카카오톡 관리자 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단체방에선 질문을 잘하네요. 아, 뭐, 쟤 저런 것도 몰라? 아유, 실망이네. 눈치를 많이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있어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눈치를 많이 보는 거. 어떻게 보면 좀 자존감이 낮은 사회에 살고 있다고도 생각하기도 하는데 눈치 없이 1대1로 교수님과 1대1로 나의 궁금한 점을 질문도 받아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교수자는 나의 개인 카톡을 분리시켜가지고 상담도 해줄 수 있다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이용할 때는 전체 공지, 전체 문자 뿌리듯이 이게 제일 신뢰도가 높을 거예요. 오픈 채팅방 이용하면. 대체로 학생들은 오픈 채팅방에서는 질문을 안 해요. 그냥 오픈 채팅방은 교수님이 공지하려고 만들어 놓은 채팅방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는 내가 좀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50명, 30명이 있는 강의 오픈 채팅방에서는 질문 안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관리자 센터에서는 1대1이거든요. 여기서는 1대1, 교수님과 학생이 1대1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이제는 좀 더 나가서 학교에서 티맥스 와플이라고 협업 툴을 구매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안정화 작업 중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길로 플랫폼을 갈아타시고 학교 앱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되게 발전하고 있어요. 날이 갈수록 좋은 시스템을 많이 사주시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철주야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쉬는 시간 없이 저도 이렇게 좀 왔던 것 같은데 뭐 준비한 거는 최대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받을게요.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파노프토 영상도 플레이어로 동영상 캡처가 되나요? 학생들이 저장했다가 정보 공유가 가능한지 궁금해서요. 파노프토 영상도 그러니까 모든 동영상 특히 동영상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교수님의 영상을 누가 이제 복사해서 배포하는 걸 생각을 하셔서 질문하신 건가요? 그 넷플릭스든 어떤 영상이든지 그 대기업들도 영상 녹화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이런 이제 교육용 플랫폼이나 이런 기타 영상 플랫폼에서는 임의로 녹화하는 걸 좀 막긴 해요. 그 대신 기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은 만약에 이 사람이 꼭 내가 죽어도 녹화를 하겠다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통해서 모니터로 쏘는 거잖아요. 그 모니터로 쓰는 소스 시그널을 어떻게 보면 변환, 디코딩을 해가지고 녹화를 하는 방식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의 허락이 없이 영상 녹화를 하겠다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동영상 녹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 영상이 무단 복사, 배포를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터레이스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학생의 아이디, 이름이 뜨게 해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막긴 하는데 만약에 진짜 이 학생이 꼭 녹화를 하겠다 하는 건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대신 저장할 정도면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저는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의 녹화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생각으로는. 대체로 파노프트라는 거는 이런 이제 폐쇄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나가는 걸 좀 많이 막기 때문에 녹화하는 건 조금 어렵게 만들었어요. 대신 화면을 대놓고 녹화를 하겠다. 전체 화면 녹화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회사가 와도 막을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음.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뭐 끝으로 다시 뭐 이렇게 한 말씀 더 하실까 혹시?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학교에서 제가 이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공부를 하고 관심 분야라 이게 어떻게 보면 클럽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충남대학교는 진짜 이 부분에서는 거의 저는 최신 기술을 다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특히 CNU 와이파이라고 해가지고 그 천장에 붙어 있는 네모난 게 상당히 엄청난 속도를 내요. 이것도 전국 최초였고, 그다음 파놉토 플랫폼. 어떻게 보면 파놉토가 되게 신뢰를 받게 된 이유가 HR, 어떻게 보면 휴먼 리소스먼트 매니지, 어떻게 보면 사내 교육 목적으로 교육용 플랫폼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된 교육용 플랫폼입니다. 특히 이제 교육 쪽으로 어떻게 보면 사내 교육, 대기업들, 돈 한 푼도 어떻게 보면 함부로 쓰지 않는 대기업들의 교육용 플랫폼으로 처음에 유명세를 떨치던 플랫폼을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신뢰도가 있는 이 플랫폼을 가져와서 어떻게 보면 학생들 교육 목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파격적이고요. 그다음 디유넷, 특히 동아 미디어 그룹 산하의 디유넷에 어떻게 보면 있는 스마트 러닝 어떻게 보면 시스템, 이 LMS 시스템, 어떻게 보면 많은 학교에서 쓰고 있는 첨단 LMS 시스템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학생들 교육 목적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쓰는 주변 학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좋은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도구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학교니까 믿고 어떻게 보면 잘 녹화하시고 잘 수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바뀌어서 많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처음 시작은 다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참 나 손에 익히지도 않은 것 같고 뭔가 좀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 그다음 잘 손에 맞는 것 같지도 않고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한 학기 한 학기 한 학기 지나면 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잠재 능력이 될 것 같아요. 학교가 발전할 수 있고 학교에 있는 재학한 학생들이 되게 만족을 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저는 학교가 진짜 2, 3년, 5년을 내다보고 이 플랫폼을 다 구축을 하고 들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플랫폼이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컵 안에 물이 있으면 물이 반이나 있네? 반밖에 없네.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해주시고 자부심을 가지실 정도로 되게 좋은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팝업툴을 갖고 온다고 했을 때 드디어 학교가 각성했네. 웬일이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외부 세계에서는 이건 엄청 좋은 플랫폼이고 어떻게 보면 네임드 있는 플랫폼을 가져와서 학생 교육에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청 파격적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걸 써, 파노프토를 써. 이건 되게 자랑하실 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LMS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신 LMS 시스템인 건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아플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좋은 LMS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지금 사용하시고 참석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냥 몸에 좀 이전 게 익숙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많이 고생하셨기도 했는데 진짜 엄청난 고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하시고 결정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본부에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큰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플랫폼을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칭찬으로 듣고요. 한편에서는 좀 질책으로 좀 받아들여 갖고 1학기 내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해 주신 김용남 교육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교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